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미용 시장 그리고 전 세계 미용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고 최근에 인모드라는 글로벌 미용기기 업체가 실적 가이던스 하향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가이던스 하향의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장비 관련 대출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고 여름철에 따른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용기기 업체들을 보시면요. 9월 수출 금액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더욱 안 좋았었는데요. 이런 게 미용기기의 트렌드가 꺾인 걸까? 바뀌었을까? 라는 생각까지 이어졌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거로 보입니다. 인모드의 가이던스 하향이 미용기기 시장 자체가 성장세를 둔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만들었었는데요. 사실 첫 번째로는 인모드의 성장 둔화가 생각보다 크진 않다라는 점. 컨센서스 대비 이번 실적이 10% 하회를 한 것도 사실이고 연간 가이던스도 5% 정도 하향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엄청 큰 폭은 아니에요. 그만큼 미용기기 시장에 대한 성장세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한국과 미용기기를 봤을 때 미국의 미용기기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용기기 장비들이 훨씬 싸요. 훨씬 싸고 거의 2배 정도 미국 기기가 더 비싸다고 하니까 한국 기기가 더 싸다라는 점이 아까 대출 쪽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 미국 기업들과 다르게 소모품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미국 업체가 안 좋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업체까지 지속적으로 가이던스가 하향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금물이며 우리는 중국 쪽 업사이드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마 비만 치료제 얘기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만 치료제가 너무 잘 팔리고 있고 소비자가 미용 예산안에서 비만 치료제 구매를 점점 많이 하고 다른 쪽 구매율을 좀 낮춘다면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선호가 많이 됨에 따라 다른 미용 쪽은 죽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람이 한번 살을 빼고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눈에 들어오기 십상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살이 빠지면 그런 리프팅이나 어떠한 관리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용기기는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답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성형, 미용 강국인 대한민국 얼마나 강국인가요? 성형수술 횟수를 봤을 때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인구수 대비가 1위고요. 절대적인 횟수만 보면 당연히 땅덩어리 큰 그리고 의사 많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미용기기를 쓸 수 있는 곳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브라질이에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남미 쪽 미용 시장이 큰 걸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남미에 미용기기 업체들 진출하는 것도 항상 업데이트 받고 팔로우업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 자료긴 합니다만 지금도 큰 차이 없습니다. 성형 수술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절대적인 횟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이 매우 높아요. 3.11. 그리고 중국도 높고 1 넘어가는 브라질, 중국,
미국 전부 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수치 말고 1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명당 몇 회의 성형수술이 있느냐? 한국이 제일 높아요. 1등입니다. 자그마치 1등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스킨, 피부, 헤어 이쪽이 좀 많네요. 야, 진짜 우리나라가 성형수술 1위 국가인 것도 놀라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설명드려 볼게요. 성형수술 횟수도 매우 높은데 국가별 100만 명당 성형외과 수, 성형외과 의사 수, 여기선 전문의를 뜻하는 겁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의사 수가 독보적으로 높은 게 한국이에요. 독보적 1등. 이 한국이고, 와, 씨.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진짜 많아요. 미국, 브라질이 성형외과 많이 일어나는 나라인 만큼 성형수술 많이 하는 나라인 만큼 절대적인 성형외과 의사 수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인데요. 이 아시아 세 나라가 땅덩어리 대비 일본과 한국이 좀 많은 편이고 중국은 사람 수는 그렇게 많은데 생각보다 성형외과 의사 수가 적습니다. 근데 어차피 아시겠지만 미용 시술의 대부분은 피부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간호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성형수술 혹은 미용시술의 수치와는 직접적인 연결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용에 대한 그런 나라의 인식이나 나라의 선호도 혹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지는 이런 수치가 다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진짜 우리나라랑 일본이 사람 수 대비는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진짜 엄청나죠. 이게 3,000명이 안 돼서 처음에 저 들었을 때 되게 적은 수치인 줄 알았는데요. 전문의만 따지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성형외과 의사 수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얼마나 성형수술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가면 좋으실 점은 유럽 국가도 많기는 한데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부터 해서 생각보다 남미 쪽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 그쪽으로 수출하는 업체들 혹은 수출 허가 나는 업체들 업데이트 생각보다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고 성장세도 가파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수술이 지금 핫한지 알아볼게요.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전 세계 1위 성형수술은 다름이 아니라 지방흡입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잘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네요. 확실히 지방흡입이 1위인 이유를 알 수 있겠고요. 비만 환자, 당뇨 환자 많아지는 이유, 그리고 많아짐에 따라서 성형수술 1위, 지방흡입이 독보적인 1등일 수 있는 이유 한 번 더 알고 가겠고요. 2위는 가슴 수술입니다. 생각보다 아시아권에서는 많이 안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2위, 그리고 여성 1위는 또 가슴 수술이에요. 남성 1위는 지방흡입이고 여성 1위가 가슴 수술입니다. 그 다음이 눈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재배치와 같은 눈 관련 성형이 3위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방이나 혹은 몸에 대한 몸 성형에 생각보다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용기기 업체들도 바디 쪽 리프팅 혹은 바디 쪽 잡티 제거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그쪽 수출, 그쪽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지방 흡입
부분은요, 진짜 수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술도 지방을 태우거나 지방을 줄여주는 시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주사도 있겠지만 주사가 아니라 리프팅 중에서 지방 파괴하는 뭐 인모드 같은 것도 포함이겠고요. 인모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리프팅 시술들이 지방을 태우거나 지방을 붙여서 얼굴을 작게 만들어다 주는지 몸에 있어서도 바디 리프팅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한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비수술 미용 시술 한번 보실게요. 비수술 미용 시술 수술 아닌 것들이죠. 1위는 뭐 말해 뭐해 보툴리늄 톡신입니다. 뭐 소위 말해 보톡스라고 불리는 보툴리늄 톡신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톡스로 원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날 잡고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1위는 보툴리늄 톡신, 근육을 작게 만들어주거나 근육을 마취시켜서 근육이 커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툴리늄 톡신이고요. 2위는 필러입니다. 히알루로산 필러가 2위를 했는데 성장률이 좀 떨어져요. 뭐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만 필러가 완벽히 녹지 않는다라고 해요. 많은 의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필러는 어쩔 수 없이 소량 남아있거나 다른 조직이랑 뭉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양이 변형이 될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몸에 이물질이 그래도 들어가서 남아있는 건데 뭐 이게 과연 좋을 수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3위는 제모. 그 다음에는 이제 5위가 난서지컬 팻 리덕션이에요. 이게 아까 지방 흡입이랑 이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을 파괴하는 그런 시술을 선호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걸 다 봤을 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지속성이 있는 미용 시술은 꾸준히 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쉽게 하나 보고 가시죠. 미용 성형 시술 모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장하고 있고 미용 섹터 자체가 어찌됐든 코로나가 끝난 지금 작년보다는 성장세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거는 진짜 1차원적인 얘기지만 당연히 그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어 보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핫한 지금 외모에 대한 니즈가 과거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K-뷰티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지컬 프로시저 뭐 얼굴도 잘 성장하고 있고요. 몸, 바디 미용도 성장하고 있고 주사 제형, 아까 보톡스 필러도 성장을 하고 있고 페이셜 레주베네이션 여기 페이셜 레주베네이션이 뭐냐면요. 활력을 되찾는 뭐 그런 미용을 뜻하는데 타이트닝이나 피부 결 개선과 같은 뭐 리프팅과 같은 미용 시술을 뜻합니다. 이쪽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수술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시술도 못지않다라고 오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 쪽 수출이 9월에 별로 안 좋긴 했지만 미국이 시장이 매우 크고 미용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 다시 설명드릴게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병원을 하는 그런 의사가 없더라도 매드스파라는 걸 통해서 메디컬 스파를 뜻하는 곳인데요. 매드스파는 메디컬 센터와 스파가 결합한 용어로 시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의가 아닌 전문가의 감독하에 간호사가 시술을 할 수 있는 에스테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의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원격에서 페이셜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매드스파의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미용 시장이 가장 큰 미국이 이 정도고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성장세가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미용 시장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침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장점 거기에 더불어서 소모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지금이 실적 성장의 초입부가 아닐까 싶고 인모드가 되려 하락한 것이 인모드의 가이던스가 하향이 된 것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ISAPS에서 자료 가져와 보았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 미용 시장의 거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드스파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용 시술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바디 쪽은 지금 수술이 얼굴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페이셜도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주사제들 대비는 아직은 좀 모자란 거 다른 시술 대비는 여전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런 걸 고려해 보았을 때 앞으로 얼굴 쪽 미용기기는 침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크고 거기에 더불어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바디 대비 큰 분야라는 거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얼굴과 바디가 이제는 비슷하거나 얼굴 쪽이 더 커졌습니다. 브라질도 원래는 바디 쪽이 더 컸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슬슬 얼굴 쪽 미용 수술, 시술 올라오고 있는 거 보시면 앞으로 미용기기들도 브라질에 침투를 할 때 훨씬 더 좀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최근에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어려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을 원하지만 레이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침투하기 매우 좋은 시장이며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매우 커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한번 침투를 하면 성장세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남미와 미국 모두 몸 위주의 시술에서 이제는 얼굴까지 시술이 확장되고 선호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우리나라 미용기기 업체들 뻗어나갈 곳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좀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어떻게 증가하고 어떤 나라로 가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어찌됐든 미용 시장은 수술 시장도 좋지만 시술 시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용시장 함께 공부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